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5가지 과목 중에서 스포츠 사회학 강의를 맡은 김종경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뵙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시고요. 여러분들 다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있으시고 또한 뭐 직업을 또 가진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토요일마다 나와서 방학 중인데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공부하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을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찍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려내서 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편집에 사용하는데 뭐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죠.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또 해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수업하기, 그냥 공부하기가 좀 귀찮을 때, 제 목소리가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나중에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게 된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좀 부족한 내용일 수 있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은 우리가 선택한 과목 중에서는 비교적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0점 정도를 목표로 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 때 뭐 들어보긴 했지만 뜻이 잘 뭔지 잘 모르던 용어들, 그런 용어들 위주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사회학이 이런 과목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때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본 교재 있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교재를 소설책 읽듯이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거 몇 시간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모르는 용어들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 용어의 뜻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용어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의 자체가 수업 시간 외, 즉 토요일 날 한 수업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이고, 그리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여기서 못 풀어드리고요. 내용 위주로 좀 풀어가되 조금 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는 이렇게 쭉 보통 해마다 두 문제 정도 혹은 세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6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평균적으로 지금은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올해는 아마 두 문제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약간 꼬아서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거는 그 대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도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래서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좀 용어들도 좀 편하게 사용한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두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셋 둘셋이 나오고요. 기존 이제 이런 스포츠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도 있고 조금 문제 내용들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당연히 우선시 되겠죠. 먼저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입니다. 조금 이게 했던 복습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스포츠 혹은 스포츠 과학하고 사회학 이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올해에도 그 변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즉 스포츠 혹은 스포츠 과학과 사회학의 상호 영향 혹은 그 관계가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스포츠 과학과 사회학의 경계학문, 이걸 다른 말로
학제간 과학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의 고유한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학은 학문적으로 하나 또 정립되어 있죠. 그래서 학문 간에 그 중간에 있는 학문을 학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과학을 붙여서 학제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포츠 과학의 분과 학문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과학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죠. 운동 생리학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스포츠 심리학 배우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스포츠 과학이고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학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이론과 연구 방법들이 있습니다. 스포츠학보다는 사회학이 먼저 만들어졌겠죠. 상당히 정착되어 있죠. 뒤에 보면 학자가 붙어 있죠.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오래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다양한 이론과 연구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스포츠 현상에 적용 가능한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회학은 일반적인 거대 담론, 사회 구조를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이라든지 사회화 과정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즉 사회학의 일반 사회 구조를 다루는 그런 이론들이 스포츠 분야만을 다루는 어떤 그러한 행동 유형이나 사회화 과정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회화라는 용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생활하도록 기성세대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존재나 소유를 공적인 존재나 소유로 바꾸어감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보다도요, 사실 밑에 나와 있는 인간 그 자체가 무인도가 아닌 대륙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 집단, 다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뭐 여기 이 속에는 뭐 가치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교통법규 지키는 거 있죠. 타인한테 양보하는 것들. 하다못해 요즘 코로나 사태 같으면 타인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회화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화 용어들을 어느 정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 그림 있죠? 1페이지에 나왔던 그 그림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스포츠 사회학은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는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의 경유학문들은 학제간 과학이다.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화 과정이 있죠. 즉 우리가 실제로 스포츠를 배우다 보면 그 속에서도 배려라든지 양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죠. 즉 스포츠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포츠 구조와 스포츠 활동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학문 자체를 우리는 스포츠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2020년도까지 주로 나오던 방식인데요. 2021년도부터는 조금 더 좀 복잡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 이걸 좀 나누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은 우리가 챕터가 9챕터까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책에 의해서 분류해서 과연 이러한 책에 속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선택한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몇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보시면 연구 내용 및 과제에 따른 영역에서 크게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행위인데요. 이것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재의 내용을 잠시 좀 보면 특정 집단 혹은 범주에 속한 인간의 행위 및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사회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인격이라든지 사회적 행동, 사회적 사실 등을 연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집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집단은 여러분 앞에다가 스포츠 이런 용어를 붙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스포츠 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스포츠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구조적, 기능적 특징을 연구하는 분야고요. 이게 보면 무슨 연맹, 조직, 단체, 부 이런 게 나오죠. 뭐 스포츠 연맹들 있죠. 무슨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집단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및 제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문화, 여기 보면 이제 행동 문화 이런 게 나오죠. 뭐 제도 및 규율, 뭐 규칙 이런 게 나오고요. 또한 정신 문화, 뭐 여기에는 뭐 신념 같은 게 포함되고요. 또한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뭐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뭐 아마추어리즘 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즉 문화와 관련된 교수 학습 과정의 분석이 중심이 되어서 연구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변동의 영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변화라든지 뭐 어떤 요구의 변동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 변동이 스포츠 집단 혹은 스포츠 문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화 양상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동, 스포츠와 관련된 사회 문제, 현상 등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사회 변동의 영향 이런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2019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뭐 거시적 영역, 연구 범위에 따른 영역인데요. 미시적 영역, 그리고 전문적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올게요. 보시면 우리는 사회 현상이라 그러면 여기는 사회 문제라든지 일탈, 사회제도, 사회변동, 뭐 계층화 현상, 그리고 뭐 교육,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사회 현상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동기를 중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 문제라는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 일탈은 왜 생겨났을까를 다룰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우리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시적 관점 얘기하면요, 뭔가 좀 그 변화한다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떤 원인 그리고 변화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런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와 있지만 여기는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현상에 의미 부여된 상황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현상에 따라서 어떤 고착화된 정착된 그러한 내용들이 생겨나겠죠. 결과로서. 그래서 현상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구조기능주의 이론 나오죠.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 사회 구조를 유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안정을 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사회를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좀 이런 이 거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좀 거대 담론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이걸 구분할 때는 원인과 동기 이것은 미시적 관점이고 거기서 나온 거대 담론들 어떻게 보면 그 도출된 결과에 해당되는 것들은 거시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부분 넘어가서요. 연구 범위에 따른 영역인데요. 보면 거시적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능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교육, 사회계층, 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거시적 영역에는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 가치라든지 이데올로기, 혹은 뭐 신념의 전달, 그 다음에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 등이 다 여기 포함되고요. 뭐 종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뭐 학업 성취와 스포츠, 학교에 대한 스포츠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계층이 있습니다. 계층 이동 요인으로서의 스포츠 이런 게 있고요. 다음 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스포츠에서의 성적 차이 및 불평등. 이것은 원래 성이란 부분들은 영어로 젠더란 부분이 있고 섹스란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젠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개념에서의 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미시적 영역인데요. 원인들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호작용, 지도자론, 사회화, 사기 및 공격, 비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상호작용은 소집단의 특성과 구성, 구조 및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고요. 지도자로는 효율적인 지도자의 유형,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와 배출 방안 이런 걸 다루는 분야고, 사회화라는 것은 스포츠 참가의 동인, 그리고 스포츠 참가의 결과 등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및 공격, 비행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승리와 사기의 관계, 관중의 폭력 행위,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훌륭한 시민의 육성 등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적 영역이 있죠. 말 그대로 여기는 학문적 적법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본질적 정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비판이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 사회학적 이론의 적용 등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스포츠의 본질적 정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좀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시험에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항상 놀이와 게임과 스포츠를 구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구트만이 1978년도에 놀이 게임 스포츠의 발전 단계를 나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시험은 좀 나온 경우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괄호를 비워놔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을지. 놀이라는 것은 자발적 놀이가 있고 조직화된 놀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화된 놀이를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죠. 이 말은 이 왼쪽에 있는 자발적 놀이라는 것은 조직화된 놀이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러한 놀이는 비경쟁적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적 게임이 있습니다. 경쟁적 게임은 바로 우리는 경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승패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지적인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 신체라는 것은 대근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근육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흉근이라든지 이두, 삼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신체적 경기를 우리는 스포츠라고 이야기한다고 구트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맥킨토시의 스포츠의 네 가지 분류인데요. 뜻이 무엇인지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 스포츠가 있고요. 그리고 투쟁 스포츠가 있고 극복 스포츠가 있고 율동적 무용 체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스포츠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하면 스킬이거든. 스킬. 즉 운동 기능의 탁월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스포츠죠. 여기에는 육상 경기 및 축구가 있고요. 그리고 농구, 배구 등과 같은 각종 구기 스포츠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쟁 스포츠가 있습니다. 영어로 컴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상대와 어떤 직접 또는 간접적인 투쟁을 통해서 직접입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는 스포츠입니다. 부딪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슬링 부딪히죠. 유도도 마찬가지죠. 검도도 마찬가지죠.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스포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술 스포츠는 서로 부딪히진 않습니다. 몸 자체가. 근데 투쟁 스포츠는 몸 자체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도 같은 경우는 검이 부딪히긴 하죠. 하지만 이것도 신체 일부로 봐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극복 스포츠가 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스포츠죠.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하려는 스포츠인데요. 여기에는 수영, 카누, 요트 등의 스포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율동적 무용체조가 있는데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용, 리듬 체조,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낸다 그러면 다음 중 투쟁 스포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쉬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앞부분까지만 하고 조금 하나 끊고 다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